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모평균을 알고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를 알 때 이거를 이용을 해서 표본들의 평균, 표본들의 분산,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사실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수 조사를 하기가 힘들 때 표본 조사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들의 어떤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얻어낸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실제 전수 조사를 한 값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게 이 단원의 목표인 거기도 하고.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해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게 계산이 많이 복잡한데,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표본 평균을 구하고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 값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동일하다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다시 기호 설명할게요. 표본들의 평균은 우리가 X바라고 했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은 요 모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로 대신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역시 계산이 복잡하니까 우리 이거랑 이거는 원래는 다른 값이야. 엄연히 모표준 편차와 우리 표본 표준 편차는 다른 값이라는 거를 우리 앞에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n이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둘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표본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자, 이번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x바의 값을 이제 스몰 x바라고 나타낼게요. 이게 x바의 값이야. 그래, 이제 얘를 구해낸 거야. 표본 평균의 값을 알아낸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거야. 근데 그것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신뢰도 99%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 내가 너네 고등학교 고3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실제로는 73점이라고 해보자. 이게 모평균이야. 전수조사 해가지고 알아낸 평균이 73점인데 이걸 난 몰라. 내가 이제 이거를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으로 뽑은 학생들의 평균을 조사를 해봤어. 그럼 이게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아마도 이 모평균은 70점에서부터 75점 사이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거지. 아니면은 71점에서부터 74점 사이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65%의 신뢰 구간으로 추정한다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70에서부터 모평균이 75점 사이에 들어갈 거야 라고 추정을 하면은 실제로 모평균의 값이 이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95%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점에서부터 75점 사이에 예를 들면 이거 내가 바꿔놨네. 71점, 74점. 그리고 70점에서부터 75점 사이에 요 모평균이 들어갈 거예요 라는 실제 들어갈 확률이 99%다라는 거죠. 이 95%와 99%의 의미는 그런 거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71점 사이, 74점 사이일 거야 라고 추측을 했어. 그러면은 물론 실제로는 73점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이걸 몰라.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은 이 사이에 실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하고 더 넓게 70점에서부터 75점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야 라고 잡았을 때 누가 더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높겠냐? 넓게 잡을수록 실제로 모평균이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넓어지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 양끝 점수의 차이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신뢰도가 올라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더 넓어져요. 이해될 수 있겠어? 자, 그래가지고 지금 신뢰도 일반적으로 95%로 이제 추정을 하거나 신뢰도 99%로 추정을 하는데 이 역시 식이 있어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95%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평균을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는 건데 요 변수에서 1.96에 우리 그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거기에다가 1.96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95%의 신뢰 개수는 1.96이에요. 언제나 항상. 그래서 그거를 곱해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95%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고요. 99%로 추정할 때는요. 신뢰 개수만 달라져요. 99%의 신뢰 개수는 2.58로 조금 더 커요.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신뢰 개수의 표준 편차를 곱한 값을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면은 그게 99%의 혹은 95%의 신뢰도로 이렇게 추정한 신뢰 구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 양끝 값의 차거든요. 그래서 요 큰 놈에서 요 작은 놈 뺀 게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래서 실제 빼버리시면은 x바 사라지고 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요거에 2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95%로 추정했다고 하면은 이거에 2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요거를 한 번에 이해를 하면은 진짜 그거는 뭔가 통계를 평소에 많이 해봤던 학생이나 한 번에 이해를 할까? 어려워요. 많이 풀어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좀 감을 잡으셔야 돼.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식이 더 많았거든요. 이게 내가 개정되기 전에는. 근데 개정되고 나서는 그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많이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음.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우리가 쉬워졌으면 다른 친구들도 쉬워졌겠죠. 그러니까 항상 강조합니다. 확률은 실수를 안 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맞아야 한다는 각오로. 알았지? 음.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584번. 정규 분포 m,8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 n, 표본 평균 x바의 값을 스몰 x바가 다음과 같을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95%의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단하고 조건에 이게 나와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0.95에 우리 100 곱하면 95가 된다는 거 알겠지? 이게 신뢰도를 의미하는 값이고 확률 값이잖아. 95%다라는 거잖아, 확률. 그러니까 이 Z가 1.96421 확률이 0.95라는 뜻이고요. 달리 얘기하면은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을 확률이, 아니, 그러니까 작을 비율이 95%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0.95가 바로 95%의 신뢰도를 뜻하는 수인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1.96이 그 신뢰도의 신뢰 계수인 거예요. 신뢰 계수를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95%일 때는 1.96, 99%일 때는 2.58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무슨 뜻이야? 이 95%의 신뢰도의 신뢰 계수는 1.96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x바가 60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은 60에서 신뢰 계수 곱하기 표준 편차 요렇게를 곱한 것을 빼고 한 번은 60 변수 x바에서 한 번은 신뢰 계수 곱하기 표준 편차를 곱한 걸 더하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4분의 8이니까 2로 계산을 하시고 그럼 1.96 곱하기 2 해주시면 6이 12, 9이 18, 2, 1은 2, 3.92네요. 그래서 한 번은 60에서 3.92를 빼주시고요. 그럼 8이고 0이고 얘가 9니까 6. 56.08.
한 번은 60에서 얘 더해 주시면 되겠죠? 63.92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응. 뭐 만약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거에 2배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3.92 곱하기 2 해주시면은 그게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585번 한번 해보세요. 구했어요? 얼마? 응? 응, 응,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요거 585번 말고 584번에서 지금은 n이 16일 때 구한 거였잖아. 응. 그러면은 n을 585번처럼 4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60 마이너스 1.96 곱하기 8 루트 4 이게 되겠죠. 그러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요거 계산한 값이 2니까 4가 되고요. 아씨, 아까 얼마였지? 계산한 게? 지워버렸네. 4, 6에 27.84? 그럼 60에서 7.84를 빼고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9, 1, 3, 5, 53.16 그리고 67.8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똑같게 신뢰도 95%로 추정을 한 건데요. n의 값이 16일 때와 n의 값이 4일 때가 되는 거거든요. 즉 계급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면은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계급이란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죠. 얘보다 더 짧다는 거 이해돼요? 응. 아, 그래서 신뢰도가 똑같을 때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더 짧아진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겠어? 정확도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뜻이겠지. 그 계급의 크기를.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가 점점, 그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신뢰도 자체가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해주면은 그 그 추정하는 방법을 추정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표본의 크기를 크게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 신뢰도를 높여주면 된다. 95%에서 99%로 올리거나 아니면 요 신뢰도를 고정시키고 표본의 크기를 높여주거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586번도 해보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신뢰도 99%로 추정하라는 건데요. 역시나 단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가 99%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99%의 신뢰도의 신뢰 계수가 2.58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면 된다? 49 빼기 한 번은 신뢰 계수 곱하기 표준 편차. 응? 내가 잘못 반대 적었구나. 변수가 240이고요. 얘가 49. 그래서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계산하기 귀찮은 게 맞아요. 아, 너무 계산하기 귀찮아요. 여기 통계 부분은. 20, 2는 4. 5.16을 빼는 거니까 30, 4.84. 한 번은 더하는 거니까 245.16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응. 587번도 해보셔봐. 자, 얼마? 음,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588번하고 589번은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똑같은 건데요. 식만 한번 적어볼게요. 근데 다은이는 계산도 하죠. 왜냐면 계산도 연습을 해놔야 빨라지니까.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 이렇게 문제 읽으시면서 조건 정리하시고요. 표본 평균이 90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3이었습니다. 신뢰도가 다음과 같을 때 이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게 진짜로 이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모평균이 얼마큼 실제 모평균은 얼마쯤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다시피 n이 충분히 커요. 따라서 표본 표준 편차 대신에 이거를 표준 편차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공식에 대입하면은요.
90 마이너스 95%로 일단 구해볼게요. 그럼 실내 계속 1.96 곱하기 원래는 그러니까 요 자리에 3이 와야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모르잖아. 표준 편차를 모르잖아. 하지만 n이 충분히 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루트 144. 이 뜻이야, 이 뜻.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9%로 그럼 추정한다라고 하면은 90 마이너스 2.58 곱하기 3 루트 144. 90 더하기 2.58 곱하기 3 루트 144. 이렇게 되겠죠? 에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봐요. 얘가 4분의 1이고 4, 46 4, 9, 36 그러면 빼면 89.51 90.49 이렇게 되고요. 나오고 있죠? 나도 계산하고 있죠?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4, 6에 24 4, 4, 16 0.654 빼면은 89.355 더하면 90.645 이렇게. 그럼 역시나 똑같은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을 했는데 95%로 추정을 하느냐, 99%로 추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간의 기가 다르죠? 추정한 구간이 얘가 더 길죠? 자, 99%로 추정하면 좀 더 길구나라는 것까지. 그러면은 590, 591번은 다은이가 해볼게요. 시간은 1분. 얼마? 이건 실내 구간의 길이구나. 응.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죠. 얘는 즉 구간의 길이니까. 일단 그냥 곱하기 2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응.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여기 요 부분에 그냥 2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응. 얘는 2.58 곱하기 여기에 2 곱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3.92 되겠고 이거 어차피 1이니까 2.58의 2배인 거구나. 5.16 나왔어요. 응. 그래서 뭐 여기는 일단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여기 공식을 일단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뭐 공식이랄 것도 사실 실내 계수 같은 것도 다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가뜩이나 원래 쉬웠던 단원이긴 한데 확률과 통계가 더 쉬워졌어 진짜로 규정되면서. 그래서 정말로 모든 아이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59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2번. 모평균이 5, 모표준 편차가 3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6인 표본을 의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제곱의 평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제곱의 평균 구하는 공식은요, 딱히 없고 분산 구하는 공식에서 변형하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평평제에서. 응. 그럼 여기에서 제곱의 평균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분산해서 평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러면은 분산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모분산 나누기 계급의 크기가 분산이고요. 여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3으로 약분하면요. 얘는 2니까 2분의 3 더하기 25니까 2분의 50. 따라서 2분의 53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 뭐 공식만 알고 있으면 거기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595번 B 플러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이 15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표본 평균이 6분의 n이고요. 표본 분산이 5분의 1일 때 시그마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표본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6분의 n은 15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n의 값은 둘이 곱해서 90이란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요. 모분산, 즉 시그마 제곱에 n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네, 따라서 시그마 제곱은요. 이거 암산 가능할까요? 90을 5로 나눠주면 되는데 암산 될까요? 5 시그마 제곱은 90이니까요.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8. 그러면은 시그마의 값은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 왜냐하면 시그마는 항상 양수거든요. 이렇게 풀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B 플러스라고 해봤자 어려울 거 없죠. 자, 596번도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0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해봤자 얘는 뭐하고 같다고 했냐면 모평균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평균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필요 없는 조건인 거야,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모평균 구해주시면 돼요. 자, 모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A가 일단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럼 A는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1에서 나머지 다른 확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 10분의 2, 얘 10분의 4니까요. 다 더해주시면은 7. 따라서 1에서 7을 빼주면은 10분의, 아이고, 3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A 구하셨으니까 평균 구하겠습니다. 얘는 0 곱하기 5분의 1, 1 곱하기 10분의 3, 2 곱하기 5분의 2, 3 곱하기 10분의 1 요거죠. 그럼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4니까 10분의 8, 10분의 3 더하면 얼마입니까? 60분의 14, 그래서 5분의 7인데 모평균이 곧 표본 평균인 거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풀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598번은 한번 다은이가 해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 대신에 1분 드려볼게요. 네, 얼마 나왔었어요? 어디까지 구했어? 평균 구해야죠. 평균까지 구했다고? 야, 이씨, 너무 느려. 평균 구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분산 구해야죠. 이 얼마예요? 평균이? 약 나왔어요. 그럼 분산 구하셔야죠. 분산 아직 안 구했고? 해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10이 나왔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2 나누기 표본의 크기인데 이 값이 3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따라서 n은 얼마? 4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음. 아하, 속도를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599번 하고요. 602번 대표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계실게요.
풀었어요? 뭐라고요? 어디 풀고 있어요? 여태?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냥 계산이 오래 걸린 거야? 방법을? 어허. 자, 599번이에요. 1, 2, 3 숫자가 적힌 공이 각각 3개. 그럼 1 3개,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래요. 여기서 2개의 공을 의미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전체 집단의 평균과 전체 집단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서 여기에서부터 요놈들을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으흠. 그럼 이거는 가질 수 있는 값 1, 2, 3인 거고 확률은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거잖아.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5에다 3도 하는 거니까 5분의 8 얘가 평균인 거고요. 분산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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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제곱 5분의 7, 16 마이너스 25분의 64니까 25분의 5 곱해주시면 5, 6에 30, 80 그럼 25분의 80에서 64를 빼는 거니까 16인가요? 얘가 분산. 그럼 이제 뭐야? 어차피 얘 평균은 모평분량 똑같은 거니까 5분의 8인 거고요. 표본 분산은 5 분산을 표본의 크기, 지금 2개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얘가 8이고 2를 약분해 주시면은 25분의 8. 얘가 표본 분산. 어디서 막혔어요? 확률? 요거? 어, 그러면 진짜 시작부터가 막혔던 거네. 그럼 확률 구하는 게 문제구만. 확률. 오케이. 602번은요? 네, 역시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 드려볼게요. 물 좀 떠올게요.
자, 어떻게 풀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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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응, 다시 뭐라고? n분의, 응, 오케이, 응, 오케이, a는 14.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좀 이렇게 그냥 주어지면 하는데 네가 직접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는 약한 거구만. 그러면 그거는 확률 공부를 더 하셔야겠네. 아이고. 오케이. 604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성 검사 점수는 평균이 72점, 표준 편차가 12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 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명의 적성 검사 점수의 평균이 69점 이상 78점 이하일 확률을 위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셔라. 그러면은 이미 추출한 학생들의 점수는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69점 이상 78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 전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72,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고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그럼 72, 12제곱 나누기 n, 16을 따르는 거죠? 그럼 역시 16은 4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12 전체 제곱, 즉 3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 거니까 표준화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표준 변수 z를 생각하면은 얘는 x바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이니까 이걸로 놓으면 빼면 얼마니? 3에서 3 나누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z. 78에서 72를 빼면 6이고 3으로 나누면 2니까 이렇게 사이가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한번 바꿔주시게 되면 0에서부터 1 사이, 그리고 0에서부터 2 사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0.3413 더하기 0.4772 해주시면 되고요. 더해주시면 5818 0.818로 되겠네요. 이런 걸 하실 수 있겠어요? 확률 연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608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응.
다 구했나요? 어디까지 하셨어요? 응. 아, 그래요? 응. 그럼 좀만 더 기다려 볼까요? 응? 마셨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볼게요. 자, 608번 정규 분포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 네, 그러면은 이게 0.12 이상이다. 그럼 정규 분포를 일단은 추출한 표본 평균의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먼저 구해보시면 평균은 60으로 동일하고 분산은 모분산 나누기 크기 이렇게 되겠죠? 자, 256은 4제곱이라서요. 4제곱이니까 16제곱인 거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1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확률 변수 Z를 얘 나누 빼기 평균 나누기 2분의 1로 놓으면 지금 주어진 식은 K-60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얘가 0.2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잠깐만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0인 거고 0.12니까 요 절반을 안 넘는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요 정도 대충 잡아가지고 0.12 요만큼의 넓이를 0.12라고 한다면 확률이 이거 이상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하는 게 요 반편, 요만큼은 0.38이다. 요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요점까지의 넓이가 0.38인 것을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읽어내면 1.2 이렇게 되겠죠? 아하, 즉 얘가 이거 값 이상일 확률이 요거 이상일 확률이 0.12 이상이다라는 말은 0에서부터 이거까지일 확률이 0.38 이하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0.38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요 값이 애고요. 결국 요 값이 얼마다라는 거? 1.2 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얘가 0.12 이상이 되는 거죠. 넓이가. 이해돼요? 응.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K-6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0.6인 거고 그럼 K는 60.6 이하. 따라서 그냥 최대값은 60.6.
이 되는 건데, 이게 문제 푸는데 가타부타 너무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면은요, 하나의 팁. 이 부등호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를 그냥 뭘로 놓고 등호로 놓고 풀어도 무방해요.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때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등호가 헷갈린다면 그냥 이렇게 등호 놓고 풀어도 돼요. 물론 시험 보실 때에는. 사슬력이면 또 감점 당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답은 일단 답은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디서 막혔어요? 분석. 음, 음, 0.1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프 혹시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음, 그런 부분이 헷갈릴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은 비교적 명확하게 좀 더 와닿을 겁니다. 아, 뭘 구하라는 거구나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정도까지 사실 611호까지 풀까 하긴 했었는데요. 남은 문제가 얼마 몇 개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내일까지 가급적 요거 607번까지 문제 풀어주시고요.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은 뒤에 있는 문제 마저 내일 시간에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공부한 거 보내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